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웰 로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즘 따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방에 들어와서는 내가 왜 왔더라? 하며 한참 생각하다 그냥 돌아가신 경험 말입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런 작은 불편함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부터는 단순한 피로나 노화라고 생각했던 증상 뒤에 혈관 질환, 뇌 질환, 심장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두통이나 가벼운 어지럼증 정도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놓치고 방치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을 잃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으니 안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중대한 질환을 경험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사전에 뚜렷한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활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제가 더 많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 남성이셨는데 몇 달 동안 오른쪽 팔이 자주 저리고 말이 잠깐씩 어눌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러지셨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우리 몸은 종종 작은 신호로 위험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너무 약하거나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바로 골든타임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55세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젓가락을 들다가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잠시라도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혀가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다면 이는 뇌혈관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야가 흐릿하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한쪽 시야가 검은 커튼이 쳐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넷째, 이유 없이 극심한 두통이 발생합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이는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몇 초만 나타났다 사라져도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며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전조로 간주합니다. 즉,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알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증상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기록하고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로 나도 작은 신호를 주의 깊게 보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은 병원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는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몇 배나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습관 개선. 먼저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빠르게 안정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 문화가 많기 때문에 국을 다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만 들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오지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김치 한 접시가 대략 300mg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둘째,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관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다면 집안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걸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혈관과 뇌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관은 휴식을 취하며 탄력을 회복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경직시킵니다. 최소 7시간, 가능하다면 8시간의 수면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짜게 먹지 않고 내일 아침에 20분만 걸어보는 것, 그리고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생활 습관에 힘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곧 이야기할 건강지킴이 음식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음식입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뇌와 혈관 건강을 지켜줄까요? 오늘은 연구로 입증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주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5년 정도 늦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이면 상당히 큰 차이죠. 베리류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딸기 5개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냉동 베리류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니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 먹을수록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심지어 케첩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케첩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죠. 매일 아침 식사에 방울토마토 5개 정도를 곁들이는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혈관에 부담을 덜 주고 동시에 근육량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5세 이후 근육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두부 100지 정도 또는 삶은 콩 2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부는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부와 토마토 샐러드를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를 곁들인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드셔야 효과적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음식을 먹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식단. 아침에는 삶은 두부 100집과 방울토마토 5개 그리고 블루베리를 곁들인 무가당 요거트 1컵을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통곡물 식빵 1조각이나 귀리 시리얼을 추가하시면 탄수화물까지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전날 저녁에 두부를 삶아두고 베리류는 냉동실에 항상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점심 식단. 점심에는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되 가능하다면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식사 전에 물을 1컵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로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또는 콩나물국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녁 식단.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 가벼운 샐러드나 채소 볶음, 그리고 과일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두부를 구워서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베리류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에 호두 3개 또는 아몬드 10개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물은 하루에 1.5-2리터 정도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컵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콩류나 두부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특정 과일이나 채소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조금 더 가볍게, 내일 아침부터 조금 더 활기차게 걸어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작은 습관 하나 바꿔서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대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혈압약을 끊게 된 분, 식단을 조절해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 금연 후에 10년 젊어진 것처럼 활력을 되찾은 분들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국물을 절반만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해 보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나 베리류를 드셔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3가지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을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몇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이런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의사와 상담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제가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5가지 방법, 그 다음 주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뇌운동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의 수십 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짠 음식 줄이기 시작. 매일 20분 걷기 도전. 베리류 챙겨 먹기. 같은 작은 다짐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때 더 큰 힘이 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건강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경고, 증상들,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신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낼 골든타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55세든 65세든 75세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시작해 봅시다.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